땅 소유권을 작은 며느리한테 넘기겠다. 6년간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병한 건 형네 부부가 아닌 제 아내였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었죠. 뒤늦게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형에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자격이 없어. 저는 올해 59세 김수철입니다. 아버지는 6년 전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쓰러지셨대요. 아내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긴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중풍입니다. 오른쪽 몸이 크게 마비되어 있고 언어 장애도 동반된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있나요? 나이도 많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양원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서울에 사는 형네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때? 중풍이래요. 오른쪽 마비가 심하시대요. 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겠네. 우리는 서울에 있어서 모실 수가 없잖아. 형수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직 직장 다니는데 저희가 모실 수도 없고.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아주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재수씨가요?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낼 순 없어요. 형네 부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 결심 고맙다. 우리는 서울에서 돈으로 보태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 날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웠고 말씀도 또렷하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 말씀하려 하셨지만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셨고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려 했지만 일을 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모든 간병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새벽엔 2시간 간격으로 깨어 아버지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낮에는 2시간마다 아버지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유동식을 만들어 한 숟가락씩 떠먹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아버님이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아내는 지쳐 보였지만 늘 웃으려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장모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봐, 김서방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딸 잡겠네. 당장 요양원 알아봐. 우리 미숙이가 나이 60이 다 돼서 왜 그 고생을 하고 있어야 하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이가 허리도 안 좋은 거 알잖아. 이러다 큰일 나. 하지만 아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아버님 요양원 보낼 수 없어요. 6개월이 지났고 아버지는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간단한 말씀은 하실 수 있게 됐고 왼손으로 숟가락도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얘야, 정말 고맙다. 아버님, 당연한걸요. 하지만 아내의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고 손목 터널 증후군도 생겼습니다. 그 사이 형과 형수는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가끔 왔습니다. 아버지 어때?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형도 형수랑 한번 내려와요. 미안하다. 회사 일이 바빠서 내가 정년이 코앞이라 언제 잘릴지 몰라서 움직일 수가 없어. 주말에라도 올 순 없는 거요? 주말엔 첩대 골프에 뭐해 일이 많아서 말야. 대기업이 다 그렇지 뭐. 전화가 끊길 때마다 허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되어 형네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재수씨 고생 많았어요. 수철아, 너도. 형과 형수는 하룻밤 묵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형이 떠난 후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아버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2년이 지났고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고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보호자분이 정말 잘 돌보셨네요. 이 정도 회복은 쉽지 않은데요. 그 뒤에는 아내의 수천 번의 밤샘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혼자 화장실도 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며느리를 내가 너무 고생시켰구나. 아버님, 아니에요. 이렇게 좋아지시니까 제가 더 기뻐요.
아버지는 아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6년째 되던 해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폐렴이 왔던 겁니다.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내는 병원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저는 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많이 위독해요. 꼭 와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다음 주에 갈게. 하지만 형은 결국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정말 위독하단 말이야. 미안하다 수철아. 나 지금 출장 중인데 다음 주에 나 돌아가.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내는 2주 동안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버지는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버지가 아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아버님 무슨 말씀을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낫구나. 그 말씀에 아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철아, 변호사 좀 불러다오. 네? 무슨 일이세요? 내 땅을 미숙이한테 넘기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형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우철이? 그 자식이 6년 동안 날 들여다보긴 했었냐? 아버지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이 많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바쁜 건 핑계야. 며느리는 6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날 돌봤어. 내 결정이니 그냥 따러. 미숙이는 날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게 고마워.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확고하셨으니까요. 일주일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거절했지만 아버지가 강하게 밀어붙이셨습니다. 내 마음 편하게 해다오. 네가 받아줘야 내 마음이 편해. 결국 아내는 울며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형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동의도 없이 땅을 넘기다니. 아버지는 병상에서 싸늘하게 말하셨습니다. 네 동의가 왜 필요하냐? 6년 동안 네가 날 거들떠보긴 했었냐? 저도 정신 없었어요. 은퇴하면 끝인데. 계열사 연줄이라도 잡아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버지는 몰라요. 형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6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날 돌봤어. 그래도 전 아들이잖아요. 장남이라고요. 형이 울먹이며 항변했습니다. 장남? 그깟게 뭐가 중요해. 6년 동안 내 대소변 받아준 건 작은 며느리야. 아버지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넌 자격이 없어. 형님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철아, 내가 좀 말려봐. 이건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니들 부부가 착당을 한 거 아니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땅을 받으려고 아버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6년 동안 버틴 게 땅 때문 아니면 뭐예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은 말없이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고맙다. 네 덕분에 존엄하게 갈 수 있었어. 아내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네 부부는 상주 자리를 지켰지만 저희와는 끝내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형과 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형이 떠나기 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봐준 것도 고맙고 마지막까지 임종 지켜준 것도 고맙다고요. 고생한 건 인정하지만 땅은 법적으로 나눠야지 않겠느냐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 몰라라 하던 형에게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한 대우를 받은 거야. 아버지가 제일 잘 아셨어. 누가 진짜 효도했는지. 진정한 효도는 혈연에 있는 게 아니라 곁에서 함께하는 시간과 정성에 있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고 아내에게 보답하신 겁니다.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돌아옵니다. 형은 그 뒤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